예, 자, 계속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예. 파일이 어디 가버렸죠? 예, 요거 지우고, 요거. 예, 이거는 뭐 설명을 했기 때문에 뭐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단지 이제 여러분들이 그 분배정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분배정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무조건 뭐 부자는 뭐 적게 주고 뭐 가난한 자는 많이 주는 게 분배정이다. 자꾸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거나 뭐 부자한테 뺏어서 가난한 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 가끔씩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일단은 누구 걸 뺏어서 준다는 말 자체가 이제 이거는 뭐 부당한 거죠. 왜 뭐 뺏는 것 자체가 부당하잖아요. 뭐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겠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분배정에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오히려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할 때 어떻게 보면은 뭐 좀 명확하게 설명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분배정이라는 말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더 맞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배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자원을 분배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당하게 분배한다.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게 분배한다. 그 공정하지 않게 분배하는 거는 굳이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겠죠. 예. 왜냐하면 공정하게 분배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건 자의적으로 분배한다는 거잖아요. 예, 자의적으로 분배하는 거는 뭐 여기에 물론 여기에도 어떤 원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뭐 자의적이기 때문에 그 원리라는 것도 뭐 천차만별이겠죠. 무조건 키가 170 이상인 사람한테만 준다. 아니면 뭐 내 눈에 이쁜 사람한테만 준다. 아니면 뭐, 모델처럼 예쁜 여자한테만 준다. 뭐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는 굳이 따질 필요가 없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공정하지 않게 우리가 분배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공정하게 분배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겠죠. 좀 쉽게 말하면, 예. 우리가 이제 공정하게 분배를 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생기는 문제는 무엇이 공정한 거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정하게 분배한다고 했을 때 도대체 무엇가 공정한 거냐? 뭐 어떻게 하는 게 공정한 거냐? 이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배정이라는 거는 결국은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를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를 할 거냐라고 물으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이 있는 거죠. 몇 가지 해석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자기가 번 만큼 뭐 가진다라든지. 왜냐면 어떤 사람한테는 그렇잖아요. 그 어떤 사람한테 물었단 말이죠. 그 공정한 게 뭐예요? 물으니까 뭐 그냥 자기가 번 만큼 가진다. 많이 번 사람은 많이 가지고 적게 번 사람은 적게 가진다. 그게 공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 하면은 몇 가지 그러니까 한 가지 원칙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몇 가지 원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몇 가지 원칙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무엇이 공정한 거냐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럼 요 원칙대로 분배를 하게 되겠죠. 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배정이라는 건 뭐 무조건 부자는 조금만 주고 가난한 사람 많이 주고 이 말이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자원을 분배하려고 한다. 1번. 두 번째는 그럼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하려고 한다. 그게 2번이죠. 세 번째는 그럼 뭐가 공정한 건데? 이렇게 물으면 그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그러면은 거기에는 원칙이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의 원칙만 있다. 공정함에 대한 무조건 하나의 원칙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겠습니다. 이거 왜냐하면은 무엇이 그럼 가장 공정한 거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의견이 거기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번만큼 가진다. 그럼 부자가 많이 벌었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가난한 사람은 적게 벌었기 때문에 적게 가지기 때문에 부자가 많이 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적게 가지는 거는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요. 또 다른 원칙으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니 10이라는 거를 이제 똑같은 자원을 지원을 하더라도 요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죠. 많이 버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한 달에 500을 번다. 가난한 사람은 한 달에 200밖에 못 번다. 근데 똑같이 10을 지원해 주면 부자는 100분의 10이 되지만 가난한 자는 200분의 10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 10이라는 것에 대해서 누가 더 많이 득을 봐요?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득을 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자원을 지원을 했을 때 더 이득을 많이 보는 사람한테 주는 게 공정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요 원칙대로 분배를 하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공정함의 이 원리에 대해서는 당연히 뭡니까? 당연히 논쟁이 있을 수 있겠죠. 무엇이 공정한 것이냐. 아까 내가 이야기했다시피 그렇게 자기가 번 만큼 그냥 가지는 게 공정한 거냐? 아니면은 내가 뭐 이게 공정한 거냐? 똑같은 자원을 지원했을 때 더 효과가 큰 사람한테 주는 게 공정한 거냐? 아니면 뭐 둘 다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기가 번 만큼 가지고 그리고 똑같은 자원을 지원했을 때 더 효용이 큰 사람한테 준다. 이것도 맞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분배정의라는 것은 지금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지 이 공정함의 원리 무엇이 공정한 거냐에 대한 요 해석에 따라서 원리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요 원리에 따라서 분배를 해보자. 이게 이제 분배 정의가 이야기하는 거지. 그냥 무조건 하나의 원리만 있다. 그래서 뭐 부자한테는 적게 주고 가난한 사람한테는 무조건 많이 줘야 된다. 이제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오해는 하면 안 된다는 거. 그것만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똑같아요. 나머지는 똑같은데 단지 여러분들 교정적 정의하고 분배적 정의가 뭐 비슷한 거 아니냐.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교정적 정의는 이런 거죠. 교정적 정의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은 요거 교정적 정의라는 것은 잘못을 한 사람이 있고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피해를 당한 사람한테는 뭔가 이제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잘못을 한 놈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교정적 정의의 기본적인 발상이죠. 그러면은 피해라는 것도 입증이 돼야 되고, 이 책임을 질 놈, 이 사람이 책임이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입증이 돼야 되죠. 그래서 교정적 정의에서는 이 인과관계라는 것을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과실이나 보상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떤 행위라는 게 이 사람한테 피해를 야기했다라는 게 입증이 돼야 되겠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정적 정의를 적용을 하려면
이 행위가 일어나가지고 뭔가 피해가 발생하고 요 행위를 한 놈이 있고 이렇게 해야지 규정적 정의가 적용이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행위가 이 피해를 야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입증할 수 있어야지. 만약에 이거를 입증 못하면 이거는 적용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것이 피해를 발생했다는 것이 입증이 안 되는데 어떻게 피해자를 규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규정적 정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이 정도 하면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분배 정의하고 여러분들 규정적 정의는 그렇게 좀 구분을 하시면 되겠어요. 예. 이 정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봐야죠. 동물윤리. 일단은 끊었다가 합시다.